안녕하십니까.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. 2019년 9월 17일 화요일 출근길 두 번째 영상입니다. 생각이 하나가 나서 하나 더 영상을 찍어 보는데요. 그러면 어느 한 현장이 분양을 시작을 합니다. 근데 저 분양가가 적정한 분양가인지 좀 과하게 책정된 분양가인지 아니면 이렇게 저평가된 분양가인지를 그냥 단가상으로 보고 대략적으로 한번 파악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뭘까요? 분양가에서 분양가를 책정을 할 때 변하지 않는 상수가 있습니다. 변하지 않는 상수. 분양가에 들어가는 것 중에 그 책정함에 있어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토지 대금이 변하지가 않습니다. 토지 대금. 그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토지 대금은 고정입니다.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 토지를 매입했던 가격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분양가에 들어가 있는 토지 비용은 상수로 정해져 있습니다. 분양가 안에는 토지 비용과 건물 비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. 토지 비용과 건물 비용, 그 기타 외 비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. 다시 얘기하면 토지 비용에는 부가세가 포함이 되지 않고 그 외 비용에는 부가세가 포함이 됩니다. 그러면 토지 비용은 더 올라갈 수도 없고 더 부풀릴 수도 없고 다르게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. 토지 비용이 정해져 있습니다. 그러면 이 부가세가 포함되는 부분,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. 부가세가 포함되는 부분은 사업을 할 때 뭐가 포함이 되냐면요, 건축비가 여기 부가세에 포함이 되고 사업하는 모든 비용 자체가 이 부가세가 포함되는 부분에 들어갑니다. 심지어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의 이익, 마진까지도 이 부가세 안에 포함이 됩니다. 그러면 간단하게 이 토지로 책정된 비용이 낮는데 부가세로 포함된 비중이 높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? 그 건물을 짓는데 건축비가 비싸든지 부대 비용이 더 들어갔든지 마진이 더 들어갔든지 그 이유라는 게 단편적으로 나오는 겁니다. 단편적으로. 보통적으로 일반 분양하시는 분들이 되게 잘 몰라요. 이거를 그냥 토지하고 건물분이 나눠져 있는데 대충 토지가 4고 건물이 6이다, 건물분이 6이다. 그래서 부가세가 전체 100 중에서 그 60%에 대한 10%, 6%가 이렇게 부가세로 끊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어떤 근거도 없어요.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왜 그렇게 나왔는지도 모릅니다. 보통적으로 그렇게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렇지 않아요. 보통적으로 그냥 그렇게 되지 않아요. 토지비가 상수인데 어떻게 보통적으로 그냥 되겠어요? 다 계산에 의해서 나온 거죠. 예전에는요, 10년, 15년 전에는 실제로 이 부가세 부분 포지션이 한 70% 차지했습니다. 토지 비용이 한 30%밖에 차지하지 않았습니다. 그때는 토지비가 그렇게 저평가됐고 토지비 포지션이 낮았습니다. 그래서 전용률이 높을 수 있었습니다. 근데 지금은 이 토지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40%, 50%까지 거의 육박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. 워낙 토지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. 이 부분 하나를 보면, 이게 간단히 따지면 여러분들이 분양을 만약에 받으시게 되는데 그 분양 견적서를 받아봤어요. 견적서를 받아왔는데 거기에 그 분양 전용 면적, 전용평, 분양평, 그 다음에 평당 분양가가 나옵니다. 그러면 이게 공급 금액이 되는 거예요. 공급 금액이 되고 이 공급 금액에 대해서 부가세가 책정이 되고 이 공급 금액과 부가세를 더해서 전체 분양 금액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전체 분양 금액의 10% 부분이 계약금으로 납입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이 공급 금액은 변하지 않는데 이 공급 금액에서 부가세를 산정을 할 때 이 부가세 포지션이 몇 %가 되는지를 거꾸로 계산해 보면 됩니다. 부가세 나누기 공급 금액을 해보면 되죠. 그러면 내가 이 부가세가 전체 금액에 대해서 얼마가 차지하고 있는지,
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.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 보통적인 수준이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60% 부분입니다. 부가세를 표현 6% 부가세가 한 6%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. 이거보다 많고 이거보다 적고 요런 차이가 납니다. 요즘에는 6%가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. 이 부가세 부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게 들어가면 많게 들어갈수록 쉽게 얘기하면 그 외쪽으로 들어가는 이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분양을 받는 그 건물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사업비로 들어가는 부분,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, 마케팅적으로 들어가는 부분, 그 다음에 금융비용,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의 마진, 이 부분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최대로 한 70%까지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. 이 부분 가장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간단하게. 상대적으로 반대로 근데 이게 비율이 더 낮다, 토지 비용이 높다, 그거는 그 지역의 토지값이 높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이제 이거는 신규 택지개발지구 안에서 맨 처음 분양받았던 토지하고 맨 나중에 분양받았던 토지하고 차이가 좀 날 수 있어요. 왜 그러냐면 LH공사에서는 공개 입찰을 해서 토지를 이렇게 매각을 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여기가 뭐 사업이 될까 안 될까에 대한 확신이 완전히 서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가지 않습니다. 그럼 어떻게 하죠? 대부분 보수적으로 토지를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낙찰 가격이 100%에서 조금을 상회합니다. 그런데 맨 마지막에 돼서 여기가 이제 토지가 인기가 있고 분양이 잘 되는 게 검증이 되었을 때는 낙찰 가격이 200%가 넘어갑니다. 실제 문정동이 그랬어요.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보시기에 문정지구가 문정역 바로 앞에 있고 송파구 끝자락이어서 굉장히 이렇게 한 번에 다 분양이 끝났고 쉽게 분양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? 그렇지 않았어요. 그 토지를 맨 처음에 그 도시개발지구를 자를 때 토지를 10,000평씩 잘랐습니다. 10,000평씩. 그래서 토지가 너무 무거웠어요. 그래서 토지가 안 나갔다니까요. 그래서 토지를 반으로 잘라서 5,000평씩 공급했던 겁니다. 그게. 맨 처음에 토지 낙찰되었을 때 토지 낙찰 비율이 100% 조금 넘어갔어요. 그때 낙찰 받았습니다. LH공사에서 맨 처음에 가격이 나는 이 가격으로 공시를 했으면 그 가격에서 조금 더 쓴 사람이 낙찰을 받았어요. 그런데 맨 마지막에 마지막 부지를 낙찰을 받을 때 가격이 얼마일까요? 200%가 넘었습니다. 낙찰을 받을 때. 그럼 이거 두 개는 사업을 갈 때 토지 포지션이 다른 거죠. 토지비 포지션.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실제 사례로 제가 금액으로 비율로 나눠갖고 한번 영상을 찍어 드릴게요. 제가 오늘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.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내가 이 건물을 사는데 여기 사업 시행자는 굉장히 마진을 많이 넣었구나, 그 외 비용을 많이 넣었구나, 이 건물은 내가 살라고 하는데 토지비가 원래 좀 비쌌구나, 토지를 이 사람들은 좀 비싸게 매입했구나 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부가세 부분입니다. 이 정도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실 때 조금은 비교 데이터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데이터를 내보고 비교 분석을 해본 사람과 해보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. 이거를 한 번도 A 현장, B 현장, C 현장, D 현장, E 현장, 이 현장을 이 부분들을 나눠보지 않고 자기가 직접 해보지 않은 사람이면 몰라요. 분양해본 사람이, 분양사원이 몇백 명, 몇천 명 있어도 사실 이 부분을 알고 자기가 직접 해본 사람은 진짜 불과 몇 명 안 될 거예요. 이런 부분들을 알고 캐치하고 여기는 좀 저평가되었고 그래서 사업주가 적정한 마진으로 판매를 하고 있구나라는 게 보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좀 유의하시고 이 부분도 한번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언급을 한번 드립니다. 두 번째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